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교과서 2학년 1학기입니다. 비상교과서 2-1인데요. 자, 벌써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동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즉 2외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은 말에 담긴 세상,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관련된 것인데요. 자, 제목을 잘 보시면 말에 담긴 세상, 즉 말 속에, 언어 속에는 세상이 담겨 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사회 문화의 어떤 현상과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글에 적는 논설문이거든요. 자, 논설문의 목적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죠? 뭐였죠? 네, 맞습니다. 설득입니다.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인데요. 이 설득, 무엇을 독자에게 설득하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를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20쪽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해두시고 선생님께 따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가문단 들어갑니다. 말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고, 끊을 수 있겠죠? 말은 세상을 담는 그릇이다.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대구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말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은 세상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과 거울 다 뭐를 가리키는 거죠? 말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다 말의 보조관념들입니다. 자, 거울은 비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릇은 담는다라는 뜻이 있죠? 자, 뒤에 의미가 나오는데요. 거울에 세상의 온갖 것이 비추이듯 말에는 세상살이의 온갖 모습이 비추이고 그릇에 살림살이들의 갖가지 것들이 담기듯 말에는 세상의 갖가지 속설들이 담긴다. 이것도 대구법입니다. 자, 보시면 말이 세상을 뭐한다? 비춘다.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에 세상살이의 갖가지 속설들이 담긴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거 다 뭐한다? 반영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거울과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되겠죠. 자, 보시죠. 앞차는 가족처럼 뒤차는 친구처럼이라는 표어가 있다. 비록 짧지만 이것도 뭐뭐처럼 직유법과 뭐가 있죠? 딱 끊었을 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니까요. 직유와 대구가 사용됐다. 비록 짧지만 이 두 마디 말에도 우리 사회의 속살과 겉모습이 드러나 있다. 우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끼며 양보하려는 마음을 넉넉히 지니지 않아서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하필 가족처럼 친구처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는 아낀다는 사실도 알만하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는 아낀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사실 2번. 자, 이렇게 짧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는 표현가 많은 것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질서가 어지럽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3번이죠. 이처럼 표 하나에도 세상의 겉과 속을 적잖이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론 부분에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표어를 끌고 온 거예요. 자, 서론의 소주제. 말에는 온갖 세상의 온갖 모습이 담겨 있다. 말은 거울과 그릇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온갖 것을 비추는 거울과 세상살이의 갖가지 것을 담는 그릇처럼 말도 세상의 온갖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자, 표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모습,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세 가지. 첫 번째,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양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아낀다. 세 번째, 교통질서 어지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가죠.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주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찾아봐야 되겠죠. 북극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복잡한 말을 쓰지 않지만 눈을 나타내는 말은 놀랄 만큼 여러 가지라고 한다. 그것은 눈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다. 왜 그러냐? 사시사철 눈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눈 오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 눈을 나타내는 말이 발달한 이유죠. 눈을 나타내는 말이 발달한 이유. 자, 계속 가볼까요? 우리 결에도, 우리 민족도 오랫동안 벼농사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 오랫동안 벼농사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에 벼와 쌀을 나타내는 낱말이 아주 여러 가지로 발달했다. 자, 이것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벼와 쌀을 나타내는 말이 발달한 이유. 나타내는 말이 발달한 이유. 이를테면 모판에 뿌리는 벼의 씨앗은 벽씨, 그게 모판에서 싹이나 자라면 모, 알맞게 자란 모를 쪄서 논에 심으면 벼, 벼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나락이라고 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문제 꼭 나오는 겁니다. 모판에 뿌린 벼의 씨앗은 뭐다? 벽씨. 그게 모판에서 싹이나 자라면 모, 알맞게 자란 모를 쪄서 논에 심는 벼, 벼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나락. 시험 잘 나와요.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락이 이기면 벼베기를 타작을 해서 열매를 떨어버린 벼는 집, 열매를 떨어버린 벼는 집.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주 시험 문제 단골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집과 갈라진 나락을 말리려고 멍석을 깔면 우케. 우케를 방아에 찧어서 껍질을 벗기면 알맹이는 쌀, 껍질은 겨. 겨에도 잘게 부수어진 가루는 등겨. 잘게 부수어진 가루, 등겨. 부수어지지 않고 굵게 남은 것은 왕겨. 방아에 찧어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서 쌀에 섞인 나락은 미. 나락이 익도록 기다리지 않고 벼를 베어서 열매를 쪄서 말린 뒤 찌은 알맹이는 찐쌀. 굉장히 복잡하죠. 쌀을 솥에 넣고 물을 부어 지으면 밥. 물을 약간 적게 부어 단단하게 찌면 고두밥. 물을 아주 넉넉하게 부어 오래 쑤면 흰죽. 물을 더욱 많이 붓고 나달이 없어지도록 쑤면 미음. 밥이라도 조상의 제사상에 올리는 밥. 매 또는 매밥. 이거 여러분들 꼭 정리해둬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네모칸 쳐놓은 거 우케, 쌀, 겨, 등겨, 왕겨, 미, 찐쌀, 밥, 고두밥, 흰죽, 미음, 매밥 이것을 여러분들 오마이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벼와 그리고 쌀을 나타내는 다양한 우리말이 발달한 이유는 뭐다? 오랫동안 벼농사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에 발달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죠. 이게 뭡니까? 예증한 겁니다. 예를 들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증의 사용 방법을 사용한 것이 다음 문단의 특징입니다. 예증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증명했다라는 거죠. 어떤 걸 증명한 거죠? 오랫동안 벼농사에 기대어 살아온 우리 민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벼와 쌀을 나타내는 다양한 우리말의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라문당 가볼까요? 북극 지방의 사람들이 눈 속에 살면서 눈을 나타내는 말을 아주 여러 가지로 쓰듯 우리도 비가 많이 오는 자연환경에 살기 때문에 비를 나타내는 말이 갖가지로 쓴다. 또 하나 예를 드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라문다도 예증이에요. 어떤 예를 들겠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자, 가랑비, 눈비, 는개, 먼지잼, 바람비, 모슬비, 부슬비, 여우비, 안개비, 이슬비, 장대비, 진눈깨비, 호미자락 이런 낱말들이 모두 비의 이름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뜻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 옆에 있습니다. 요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지잼. 비가 겨우 먼지가 날리지 않을 정도로 오는 비, 뭐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마이노트에 두 가지 정리해 두셔야 되죠. 벼와 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낱말, 그리고 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 이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숙제입니다. 자, 요즘은 온갖 산업들이 일어나 농사의 값어치가 떨어진 탓에 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 말들을 알뜰하게 쓰지 않는 듯하다. 자, 그런 말들이 그럼 이런 비를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죠. 온갖 산업들이 일어나 농사의 값어치가 떨어진 탓. 뭐라고 써야 됩니까? 비에 관한 말이 쓰이지 않는 이유 이렇게 되겠죠. 비에 관한 말들이 쓰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온갖 산업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 계속 가볼까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비에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말과 세상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얽혀 있는지를 알만하다. 우리나라가 비를 나타내는 말이 다양하게 발달한 이유는 뭐예요? 비가 많이 오고, 첫 번째 비가 많이 오고, 자연 환경이 비가 많이 오고, 또 하나 비가 농사의 성격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바로 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한 이유입니다. 발달한 이유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자, 보세요. 지금 그걸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소주제 보시죠. 말과 세상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북극에 사시사철 눈이 쏟아지고 생활에 눈 오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눈을 나타내는 말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벼농사에 기대로 살아와 있다. 그래서 벼와 쌀을 나타내는 말이 발달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우케, 쌀, 겨 뭐 이런 것 등등을 설명해 주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줬고요. 또 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비가 많이 오는 자연 환경이고 비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그 비에 대한 거, 가랑비 들개, 먼지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 자연 환경이나 문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연 환경이나 문화, 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로 이 세상과 어우러져야 좋을지 생각해 보자. 부모 가운데 한 분만 살아계시면 편부모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부모라는 말을 버리고 한부모라는 말을 쓴다. 왜 그럴까? 편부모라는 말에는 완전하지 않은 결손 가정의 부모라는 편견이 깔려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뭡니까? 편부모라는 말을 버리고 한부모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한부모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된다. 뭐다? 완전하지 않은 편견의 의미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살다 보면 언제나 두 분 부모가 함께 살아계시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반드시 두 분 모두가 계셔야만 완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물론 말을 바꾼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진 말을 바꾸어 말하는 것은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으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자, 뭐 해야 된다?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으로 다가가는 첫걸음. 이게 뭐예요? 말을 바꾸어 하는 거. 잘못된 말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에 의의죠. 잘못된 인식을 가진 말을 바꾸어
것의 의. 1번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진 말을 바꿔 말하는 의의가 뭐냐? 좋은 점이 뭐냐?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처럼 말은 세상을 비추고 담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실도 한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실도 한다. 아까 했던 바꿔 말하는 말의 의. 2번입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좋은 말을 쓰면 세상이 좋게 바뀌고요. 나쁜 말을 쓰면 점점 나쁘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죠. 컵 안에 물이 반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 이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냐, 긍정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쓰는 말을 곰곰이 살피면서 삶과 세상의 모습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글쓴이의 당부죠. 생각해 보면서. 글쓴이의 당부예요. 우리가 쓰는 말을 곰곰이 살피면서 삶과 세상의 모습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 소리죠. 쓰는 말들을 자주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다를 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말을 자주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 잘못된 인식을 가진 말을 바르게 고쳐 써야 된다. 편부모를 한부모라고 바꿔 써야죠. 이것은요, 왜요?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을 하는 첫걸음이며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말이 세상의 모습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쓰는 말을 자주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쓰는 말을 곰곰이 살피는 삶과 세상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해야 될 말들 이런 것도 장애인과 정상인 그리고 미만 이런 것들 한 번을 쭉 읽어보시죠. 시험 문제의 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3쪽입니다. 자, 압축 파일인데요. 자, 주제 한번 볼까요? 말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여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 특징, 세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었죠? 첫 번째 예는 벼와 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였습니다. 그 예,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말을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한다. 말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겠다. 서론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고 세상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은 세상의 온갖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모습. 자, 앞차는 가족처럼 뒤차는 친구처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아낀다. 우리나라 교통질서가 어지럽다. 말과 세상의 예를 보여주는 예. 북극과 우리나라가 있는데 북극 같은 경우는 눈을 나타내는 말이 발달해 있는데 사시사철 눈이 쏟아지고 생활이 눈 오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벼농사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에 벼와 쌀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농사의 성패가 비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비를 나타내는 말이 또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말이 자연환경이나 문화, 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아주 친밀한 관련을 맺고 발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과 세상의 관계는 매우 어떻다? 밀접하다. 말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 잘못된 인식을 담긴 말을 바르게 고쳐 써라. 편부모를 한부모로 바꿔서 써라.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며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실을 하고 우리가 쓰는 말이 세상의 모습을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말을 곰곰이 살피면 세상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이 말은 주제가 뭐예요?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 우리말을 어떻게 사용하자? 바르게 사용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죠. 자, 오늘 배운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마이노트에 정리 한번 쭉 하시고요. 선생님 좀 빠르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돌려가면서 듣고 멈춰가면서 듣고 중요한 부분 필기하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부족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반성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끝까지 선생님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마이노트 꼭 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